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이 답니다. 3박 4일에 이 정도 짐이면 충분합니다. 나리타 공항 진짜 오랜만인데 한 8년 됐나요? 도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党自身が大衆的に形成されている過程をどんなものだという問題であります。で、共産党自身がこれは形成されていく過程がありますね。その過程がこれまで従来の伝統的な共産党史においてあまりはっきりしませんでしたので、要するに昔からコミンテルのもとで戦後もそれが続きまして、上からの一般的な方針、これが与えられて、これを基準にして党が作られるという傾向がかなり強かったからです。ですからね、つまりどちらも憲法を作るときには必ず憲法創設運動というものがなきゃいけない。それは。짧았던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네요, 뭔가 많이. 지금은 새벽 1시가 좀 넘었습니다. 한 12시간, 13시간 뒤면 제가 이제 발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완성하고 좀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김이 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는 증거죠.死ぬほどかい上目遣い何が性に触れるくらいバラマク安心気づけば同時この世に生まれた君がねやたらとしんどい声を忘れバラバラなる頭でこの身体けど脈からI love youが切れて一体どうしようこの想いをどうしよう天の僕をザラメが溶けてからになりそうどこ待ち開いて笑っちゃいそう今この世で君だけ大正解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에서 온 사업과 이규혁입니다. 중앙총회 그룹 같은 경우에는 1920년 9월 전로 고려인대회에서 이제 일시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인정은 하지만 이제 공산당이 인정을 정확하고 궁극적으로 해체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거기서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한 게 대중의 계급적 자의식 발전과 당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 노선을 보게 된다면은 대중의 조직감이 공산당 활동 보호유도를 먼저 우선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공산주의 세력의 독립성을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억압받는 이들은 자신들과 진심으로 소통했던 번호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과 방향, 영감을 얻었었고 그것이 60만 세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다소 과격한 가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흥정수설을 한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繰り返っても勝ちようない君だけルールは適用外様子ともせを枠をしかない勝つだけ放題君が笑顔で放ってあっただけたぶたでっこにスティグマ申し訳ねえな矢を刺して貫いてここ弱点死ぬほどかい上目遣い何がしように触れるくらいばらまく安心気づけば当時この世に生まれた君がねパチモンでもいい何でもいい今君と懐いてる全て欲しいけど脈から I love you が切れてI miss out 네, 그래서 한 10며칠이 흐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후속 리뷰나 감상 같은 거를 이게 영상으로 남기지 못했었는데 지금 좀 시간이 남아서 발표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그 학술대회에 참여하러 간 거랑 10월 24일 날 이제 발표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일본에 가서 학술대회를 조선사연구회 그 학술대회에 한번 참여한 거는 일본에서 공산주의 운동 연구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 궁금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였고, 10월 24일 날 발표는 한인 공산주의 운동의 그 중요 분기점으로서 그 60만 세 운동과 그 60만 세 운동의 재반 기획을 이제 담당했던 그 고노설이라는 인물의 그 배경과 활동들의 의의와 그 약간 양상을 좀 밝히려는 목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발표는 제 생각엔 나쁘지 않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제 토론자 분께서 굉장히 엄격하고 그 비판적인 토론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그 문제의식은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설명 방법을 바꾸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주장의 본질이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꽤나 열띤 토론 공방을 이어갔고 격려를 좀 받았고, 약간 좀 고려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면서 소신있게 연구를 좀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제 박사 논문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좀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일단 저 박사 논문 주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인 거는 맞는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대중포섭, 그리고 대중의 조직화, 방향, 그리고 실천, 약간 이런 거에 좀 더 제가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대한 추가적인 공부와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재밌는 연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발표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논의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요즘 들어서 그냥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과연 이게 재밌는가? 저만 재밌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좀 사람들에게 좀 재밌게 다가올 수 있는가가 전 좀 계속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어떤 식으로 박사 논문을 작성할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 와중에 이제 일본 가기 전에 또 체인소맨 레제 편을 또 봤거든요. 이 체인소맨 레제 편을 왜 꺼내느냐? 제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하면서 의식의 흐름처럼 가긴 하지만 제 연구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의미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체인소맨 레제 편 같은 경우에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한국에서 흥행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지금 300만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레제 편을 봤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약간 사람들의 공감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재미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공감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첫사랑에 대한 이제 애절함이라든가 약간 압도적인 액션씬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체인소맨 서사에 관한 사람들의 이제 흥미가 되게 주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체인소맨 같은 경우에는 서사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 주인공이 되게 불우하거든요. 뭐랄까, 처절해요. 돈 모아서 집 산다 이런 식의 상승이 아니라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평범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인생 최대의 소원이었던 게 이제 덴지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제 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여자애가 자신에게 접근을 하면서 이제 뭔가 사랑을 가르쳐주고 서로 이제 또 좋아하게 되고, 이제 뭐랄까 아련한 이제 첫사랑의 실패 약간 추억 이런 게 이제 쌓여지게 되죠. 약간 저는 거기서 공감이라든가 이제 되게 흥미로움을 많이 느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체인소맨 레제 편뿐만 아니라 체인소맨 시리즈 전반에 깔려있는 서사가 지금의 그 20, 30대 남자 관객들에게 좀 소구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랄까, 막 거창한 성공이라든가 20대 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30대 한 초반에 결혼해서 이제 집 사고 뭐 이런, 사실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꿈꾸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만으로 또 이제 만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 욕망 이런 것들이 중첩된 이런 마음들을 잘 그려냈다고,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제 연구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 연구는 과연 사람들에게 감동이라든가 뭐 공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뭔가 영감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그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공산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알기 쉽고 흥미롭게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을 때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가
아니면 뭔가 거기에 무슨 뭐 영감을 받거나 이러느냐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세상에 대한 변혁, 아니 뭐 세상의 사각지대에서 이제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람들의 처지 개선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그 권리를 이제 향유하고 이제 뭔가 발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이제 흔히 생각을 하긴 하지만 파면 팔수록 뭔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공산주의 이론에 사회주의 이론에 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이제 갈등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형이상학적인 논쟁으로 약간 들릴 수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인지가 되면서 약간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과연 있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재밌을까? 이게 과연 의의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레제 편을 본 이후로부터는 그게 되게 더 증폭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본 결과 일제강점기 한인공산주의 운동 속에서 대중의 포섭과 대중의 조직화 아니면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갔고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고 그들에게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었는가에 관한 연구가 당연히 없지는 않겠죠. 근데 약간 좀 사료의 한계이긴 한데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할 때 그 사용한 사료들은 이제 코민테른에 이제 보고된 그런 보고서 자료라든가 아니면 신문 자료, 아니면 잡지 자료, 아니면 서간, 서한, 아니면 공산주의자인 사람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교류했던 뭐 그런 흔적들, 이런 걸 이제 보통 사료로 삼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일제 시기 때 한문이라든가 한글을 자유자재로 쓰고 이제 그런 문헌들을 읽고 이제 사유하고 이제 공부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해방 이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지. 초등교육이 이제 확대되면서 일제 시기 때는 약간 그런 게 좀 비교해서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대중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사유하는 방식이 이게 정제되지 않고 막 투박하고 지금 현재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좁은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어려운 말과 한자 그 다음에 뭐 일본어도 이제 섞여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그 서적이라든가 이제 강연을 들었을 때 과연 막 유의미하게 이해를 했는가,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했던 그 활동에 어느 정도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문이 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에서 약간 대중운동, 조직화된 대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중들을 포섭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실황, 그리고 그 결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은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나아가서 지금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라든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은 아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좀 보장이 된다면은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제국의 통치 권력에 관한 그들의 이제 대중 포섭이라든가 대중들의 이제 동원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 약간 그런 원리, 그들의 당시 인식 같은 걸 좀 더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영상은 사실 그 일본 학술대에 다녀온 거랑 10월 24일날 발표한 것도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숨겨진 요소가 바로 이제 체인소맨 레제 편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내려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어떤 뭐 OTT 아니면 뭐 VOD 서비스에 뜨게 된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올해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 이렇게 하니까 또 보러 가고 싶긴 하네요. 벌써 2번 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빠가지고 언제 또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린다는 원칙은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고등학생분들도 조금씩 있으실 텐데 수능 잘 보셨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올해 바라셨던 일들이 많이 이루셨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이희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